옛부터 도공들이 많이 살았다는 이 마을은 여주에서도 산세가 깊은 편입니다. (35년째) 그릇을 빚고 있는 최창석 씨. 채 여미지 못한 마음 사이로 어느새 계절이 깊어졌습니다. 계절이 가고 오는 줄 모르고 철없이 살던 때가 있었답니다. 그러던 그도 이젠 꽤 철이 들었다는군요. 막바지 추수가 한창인 늦가을 들녘으로 발걸음이 향합니다. 별 매는 날인가 봐요. 아이고, 예. 그 금년 농사 좀 어떠셨어요? 그런 데서 풍년자가 되는 것 같다. 대풍은 아니고. 대풍은 아니고. 내일까지 농협에 다 이거를 수확해서 갖다 줘야 돼. 볕단을 이 추수하고서 볕단을 이렇게 세우는 모습이 참 보기 좋은데 그런 거 보기도 참 이제는 어렵더라고요. 저 정도 말랐으면 저건 꽤 일찍 비워놓은 것 같아요. 찾아온 이유를 애둘러 꺼냈습니다. 제가 이 도자기를 하다 보니까 이 볏짚이 이제 필요한 거예요. 볏짚을 태우면 재가 나오는데 그 재를 가지고 이제 이 도예에 쓰거든요. 재를 만들어서 그 재가 이제 말하자면 이걸 태운 다음에 재가 이제 나오잖아요. 그 재를 가지고 이제 도자기를 하는 거예요. 가져가요. 그 뭐 볏짚이 뭐 얼마나 저간다고 필요한 만큼 가져가시오. 흔쾌히 농부의 허락이 떨어졌습니다. 쌀 한 가마니 가져가는 소리보다 더 반갑습니다. 그릇으로하고 딱 여기는 젖어 있어야지. 제가 하는 작업은 회령 도자기인데 회령의 이 도자 문화는 특이하게도 이제 이 볏짚재를 아주 탁월하게 잘 쓰죠. 그러니까 볏짚재를 이용해서 변화무쌍한 세계를 재미있게 누린다고나 할까요? 그래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작업이 참 창의적이기도 하고 재미있는 거죠. 열매는 사람이 먹고 그리고 태운 재는 또 도예가에게 가고 뭐 하나 버릴 게 없네요. 그죠? 표는 인간 세상에 있는 것들이 뭐 하나 그냥 의미 없이 존재하는 것들은 없을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와 무관해 보였던 것들이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아 갑니다. 덕분에 자신이 존재하는 이유도 조금 더 선명해졌다는군요. 뿌듯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온 최창석 씨. 도예나 농사 같은 경우는 뭐 흙을 아주 직접 흙을 통해서 흙으로부터 시작해서 흙으로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시작과 종결이 다 결국은 흙일 수밖에 없어요. 이게 내 손에까지 오는 동안에 유구한 세월을 거쳐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바위 덩어리가 풍화돼가지고 그것이 이렇게 물에 따라서 어디 흘러가서 미세한 분말로 축적이 돼서 그것이 저한테 오기까지 과정은 몇억 년이 걸렸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제 앞에 온 인연들을 생각해 보면 대단히 고마운 것들이죠. 큰 의미를 갖는 거예요. 62살 인생에서 반이 넘는 세월을 흙과 보냈습니다. 시시비비를 따지는 사람보다 흙이 자연이 더 편한 건 그 때문이랍니다. 묻히게 하잖아요. 오셨어요? 오셨어요, 달래씨?
치지 마. 너하고 놀아? 알았어. 이리 와 보세요. 이야, 달래야. 말해봐. 우리 달래는 과묵해요. 진장 할아버지보다 더 과묵합니다. 참선하는 중일 수도 있어요. 얘가 의식하는 게 아니라 원래 과묵해요, 이렇게. 세 살짜리 달래가 있어 적적함을 느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30년 동안 부부로 살아온 그의 아내는 서양화를 그리는 화가입니다. 가난한 도예가 남편을 뒷바라지하며 고단한 삶을 살다가 3년 전부터 조금 해방됐답니다. 힘들 때가 많았었죠. 그래서 가족들도 그래서 저하고 같이 지금 지내지 않고 서울에 가서 다 지내고 하는 이런 일련의 일들도 그런 가난과 무관하진 않죠. 그걸 몰라서가 아니고 그럼으로써 또 제가 얻은 것도 많죠. 제가 혼자서 이렇게 자유롭게 작업하면서 지내게 된 것도 거기서 얻은 하나의 이점이랄까, 아니면 행복이랄까,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경제학에서 그러잖아요. 뭐 하나를 택하면 사실은 그걸 택함으로써 다른 것들을 선택하지 못한 그걸 기회비용이라고 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저도 이 길을 택했으니 다른 것들은 포기했겠죠. 달래가 저를 보살펴요. 제가 달래를 보살핀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제가 달래한테 많이 의지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울거나 그러면 제가 달래가 달래주더라고요. 주어진 삶을 인정하니 아집도 욕망도 저만치 멀어져 갑니다. 노만져을 뿐 한마디 말이 없고 대전에 부서지는 파도 소리에 육지 소식 전해오네. 대전에 부서지는 파도 소리에 육지 소식 전해오네. 우리 아버지의 이제 독특한 철학인데 옛날 이런저런 얘기 다 하다 보니까 소위 선진국에서도 가난을 벗어나기가 그렇게 어려워서 몇 대를 거쳐야 가난을 벗어나든가 말든가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 들으면서 나도 가난에서 벗어나기 어렵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힘들긴 했어도 그것이 또 나를 절망시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별로 그냥 그렇구나 그랬던 것 같아요. 도자기에 대한 신미안이 없던 35년 전 학비를 벌기 위해 선배가 다니던 도자기 가마에 일을 하러 간 게 시작이었습니다. 어쩌면 숙명처럼 그는 이제 볏짚을 소재로 한 독특한 세계로 나아가는 중입니다. 우리 전통 도자기에는 나무재를 보통 많이 쓰는데 회령자기에는 나무재도 많이 쓰고 그러면서 또한 볏짚재를 많이 써요. 다양한 변화무쌍한 세계를 펼쳐 보여주거든요. 그
그 재미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불 속에서 불의 강을 건너면서 한층 더 이제 더 다양하게 이렇게 자기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데. 생의 무게를 스스로 내려놓은 가을산은 한없이 홀가분하고 자유로워 보입니다. 사시사철 중 이맘때가 가장 많이 발품을 팔게 되는 시기라는군요. 낙엽이 지고 대략 한 달 남짓한 이 기간, 그러니까 땅이 얼기 전까지, 이때가 참 우리 도자기 하는 사람들은 이때가 참 중요한 시기예요. 돌아다니면서 낙엽을 들쳐 이렇게 걷어내고 호미로 걷어내고서 한 줌 흙을 뭉쳐보고, 그런 흙들을 재미있는 것들을 가지고 와서 테스트를 해보고. 도자기 작업에 쓸 수 있는 흙인가? 어떤 재미있는 색을 가진 흙인가? 이런저런 궁금증을 가지고 흙을 살펴보러 다니는 거라는데요. 여간 진지한 게 아닙니다. 뭐 삼키지는 않아요. 근데 입안에서 이제 이렇게 이 흙들을 굴려보면서 느껴보는 거죠. 굉장히 부드럽네요. 자연에 있는 이들과 같이 일체감을 가지면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행복해요. 각각의 성질이 다 다르거든요. 기운이 다르고. 그런 걸 공부하는 게 사실은 도자기 공부의 밑바탕이에요. 그게. 흙을 공부해야 되는 거죠. 재미있는 작업이에요, 사실은요. 평생 재미있는 공부를 하다 한 줌 흙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남몰래 소박한 바람을 마을 최고령 어르신에게 털어놓습니다. 이 동네에서 생명체 중에 제일 연장자입니다. 거기에는 뭐 여러 가지 곡절도 많았겠죠. 이 거대한 나무로 거대한 뿌리를 또 때리고 살았을 텐데, 그런 많은 곡절이 있을 텐데 그걸 다 품고 지금 이렇게 묵묵히 버티고 있잖아요. 이런 느낌이 참 좋네요. 사람도 좀 그럴 순 없을까, 그런 생각. 그 얘기가 들리는 듯 해요. 바우야, 네가 여기서 그릇 만들지? 뭐 그러면서 이렇게 어루만지는 듯한 그 느낌. 늘 지나다니면서도 그냥 인사해요. 저 지나갑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백년도 못 사는 인생인데 수백 년, 그 까마득한 시간의 부피와 무게를 짐작이나 할 수 있을까요? 가을볕에 볏짚이 잘 말랐습니다. 언뜻 보면 들로 산으로 놀러 다니는 한량처럼 보여도 실은 밤늦게까지 할 일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볏짚에서 재를 구해서 그 재를 가지고 또 저는 제 작업에 쓰고,
그런 것들이 다 하나의 순환 과정이지만 결국은 그게 다 땅으로 시작해서 땅으로 다시 다 돌아가는 일이죠. 땅의 또 다른 이름이 흙이니까. 35년 이 농토에서 어깨를 들썩여온 세월 속에 기쁨도 슬픔도 섞여버렸습니다. 나라고 하는 사람은 뭐 한 100년 안팎으로 사는 존재고, 그러니까 그 흙의 유구함에 비하면 불이나 나는 한 순간에 피고 지는 어떤 존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이상 타지 않는 상태. 흙이 된 볏짚 재가 어떻게 회령자기에 그 변화무쌍한 색감을 내는 것인지 참으로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어이구 세상에. 언제부터 있었는지 다친 새 한 마리가 쉴 곳을 찾아들었습니다. 아가야 이리 와. 어이구 날개를 다쳤다. 숟가락으로 좀 깔아줄까? 비둘기인데 누구한테 물렸는지 상처를 입었네요, 날개. 상처가 나서 어떻게 치료를 해줘야 되나 뭐 가면서 약이 뭐가 있지? 급한 대로 응급처치를 해주려는데 생각보다 어린 맷비둘기의 상처가 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해치지 않을 걸 아는지 얌전해졌습니다. 이 유리창에 와서 새들이 부딪히기도 하고 뭐 그렇게 다치는 애들도 보긴 본 적이 있는데 오른쪽 어깨가 심한 부상인데 얘가 뭘 먹을 수 있게 뭘 해줘야 되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도 치유될 수 없을 것 같은 상처도 뜻밖의 위안으로 잠시 아픈 걸 잊을 수 있지요. 잠시나마 이곳이 안식처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생명이 살아가는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고난 속에서 살고 있다고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저도 아플 때가 많은데 얘는 지금 뭐 심하게 다쳐서 날짐승이 날지 못하는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상태니까. 안간힘을 다해 버티고 있는 맷비둘기. 오늘 밤을 무사히 넘겨주길 바랄 뿐입니다. 흐르고 머물길 반복하는 자연의 섭리. 머무는 그 순간에 충실할 수 없었던 것들은 끝내 회한으로 남습니다. 동학을 이끈 최재우의 후손인 아버지는 함경도가 고향입니다. 징용에 끌려가지 않기 위해 강원도에 있는 신계사로 피신해 목수일을 배웠습니다. 절 짓는 목수일을 그래서 17살 때부터 아버지의 평생토록 이제 목수로 사셨죠. 그러다 보니까 여주의 오래된 집들, 사찰이나 아니면 오래된 한옥들은 아버지 손이 다 거쳤어요. 목수 현장은 건드리지도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일만은 하지 말았으면 하는 아마 그 바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의 바람을 저버린 최창석 씨는 나무 대신 흙을 잡았습니다. 당신의 분신 같은 아들이 도공이 된 모습을 보며 껄껄 웃기만 하셨답니다. 아버지는 나무 다루는 일을 평생 하셨는데 저는 흙을 다루는 일을 하게 됐으니 뭐 결국은 그 유전자가 어디 안 갔네요. 아버지가 물려주신 가난은 불편할 뿐 그를 불행하게 만들진 않았답니다.
내가 묶인 존재라는 거를 그냥 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묶인 존재라는 거를 알면은 그냥 아 그렇구나. 그 부자유스러운 걸 아는 것이 이제 자유를 지향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겠죠. 자유인이 뭐 어디 있겠어요. 자유인이고 싶지요. 자유를 추구하는 예술가여서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더 자유롭고 싶다는 열망이 점점 뜨거워집니다. 물레 앞에 앉을 땐 한참의 탐색전 끝에 앉게 된답니다. 작업에 오롯하게 임할 수 있는 이런 시간대에 일하면 참 좋죠. 그러니까 그 다른 시름을 잊고 그냥 일에만 빠져드니까. 물레에 앉아 흙과 마주하면 이런저런 상념으로 시끄럽던 머릿속이 맑아진답니다. 사람 살결하고 같아요. 사람 살결 같은 거예요, 이게. 이거를 수십 년을 이 말랑말랑한 흙을 대하면 사람이 말랑말랑해지는 거죠. 저는 부자가 되는 목표나 이런 것들은 뭐 가져본 지가 워낙 오래돼가지고 어떻게 해야지 부자가 되는지도 모르네요. 이건 뭐 제가 이 그릇을 만들어서 어떻게 부자가 될까요? 그러니까 윤택하고 이런 건 모르겠고 제 막걸리 값이 나오게 해서 살아야겠구나 뭐 이런 정도죠. 뭐 애들 대학 가고 그 어간에 이제 연년생을 기르면서 둘이 사립대학을 둘 다 다녔는데 그 무렵에 이제 생활의 곤란함 뭐 이런 것 때문에 작업을 중단까지는 할 수가 없고 투잡으로 어떻게 좀 그 위기를 모면해 볼까 그런 시도를 2년 정도를 거쳐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괴로워서 말하자면 투잡을 가지고 했던 어느 그 회사에 나갔다가 들어오면서 울고 들어왔죠. 주어진 현실에 만족하며 평안하게 사는 성숙함을 부드러운 흙이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억척스럽게 막 젊었을 땐 그렇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야지 하면서. 근데 지금은 되게 안 되고 뭔가가 오늘 참 일 안 되네 뭐 이런 느낌이 들 땐 그냥 안 해요. 안 합니다. 열흘이고 보름이고 놀죠. 기타 치고 놀고. 그렇게 하고 나면 다시 물레에 또 앉을 힘이 나거든요. 마음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려 합니다. 물장난하는 소년처럼 아침부터 신이 난 최창석 씨. 아하, 들풀들 속에 뒤늦게 반가운 꽃이 폈군요. 저 꽃이 보라색이에요. 저 개걸무 꽃이. 저게 우리 동네에 아주 그냥 그 지천으로 피어서 꽃 바다를 이룰 때가 있어요. 되게 아름답습니다. 근데 우리 동네에 아주 특산물이에요. 저 개걸무가요. 저는 이게 보라색이 참 이쁘더라고요. 제가 하고 있는 회령자기도 보라색인데 출렁거릴 때 보면 바다처럼 이렇게 그 파도 치는 모습을 보면 정말 볼만합니다. 아름다워요. 여주에서 1시간 반을 달려
강원도 평창에 왔습니다. 우는 아이 울음도 뚝 그치게 한다는 곶감만큼이나 반갑고 허물없는 친구가 살고 있습니다. 이거 몇 개 먹으면 요기가 되겠다. 그렇지. 오빠 아마 좋을 거야. 내가 네 도자기 하는데 도와줄 수 있는 게 재 만들어주는 거밖에 없다. 야. 아이고, 제가 얼마나 큰 가장 중요한 재료 중에 하나야. 유약에 들어가기 때문에. 40년지기 친구는 얼마나 군불에 이것저것 섞지 않고 순수하게 나무만을 떼서 재를 만들어 줍니다. 제가 아주 회색의 고운 재예요. 좋네. 나무는 아낌없이 주고 있어요. 심지어 재까지. 재까지 저한테 와서 하나의 새로운 의미로 되살아나죠. 아, 대학 들어가서 처음 만났는데 좀 자유분방하고 그 어떤 인위적인 가식적인 그런 것이 없는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고 자연과 같이 자연과 닮은 도자기를 만드는 친구가 아닌가. 나무와 볏짚 재를 섞어 유약을 만들어 도자기에 옷을 입힙니다. 주위의 모든 것들은 거대한 자연의 순환 속에서 지금 나에게 왔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보면 새롭지 않은 게 없고 고맙지 않은 게 없습니다. 근데 도자기를 하다 보면 있잖아요. 우쭐대면서 만든 것들은 다 망쳐요. 아주 신기할 정도죠. 우쭐대면서 만든 건 다 망가집니다. 계속 망해보면서 야, 이게 그게 아니구나 하는 것들을 이제 깨달아가게 돼요. 그래서 이 도예를 하는 것이 수행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차차 알게 됐습니다. 자신을 낮추고 마음을 내려놓는 법도 사무치게 배우는 중입니다. 마음이 흘러넘치거나 혹은 의무감에 충실할 때면 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게 일이 많아요. 생활작이 일이 많아서 이 생활작이만 부여잡고 있으면은 내내 일만 하게 돼요. 근데 이제 좀 제가 나이도 들고 그러니까 꾀가 나죠. 일만 하다가 죽기는 싫어요. 좀 놀기도 하고. 사람이 세상에 나온 것이 좀 놀러 나왔다. 이쪽에 더 무게를 둡니다, 저는. 예. 한바탕 잘 놀아야 되는데 한바탕 일만 하다가 갈 수는 없잖아요. 한바탕 장작을 팹니다. 고단하지만 기왕이면 신명나게. 회령자기는 태토와 유약과 불 그것이 그 드라마틱하게 그 안에서 펼쳐내는 하나의 스토리고 얘기예요.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의 매력에서 헤어나오지 못해 고된 노동인 이 작업에 매달려온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가마를 재고 그럴 적에는 아주 마음이 부풀어요. 이 수개월 동안 작업한 것들을 거기다 집어넣을 적에는
하나하나가 다 정말 그 내 손끝에서 만들어져서 다 살아나왔으면 하는 마음이죠. 서로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가 나고 내가 얘고 뭐 20년이 넘도록 어쨌든 이 가마에 의지해서 작업을 해왔으니까요. 벽돌 한 장 한 장을 내가 내 손으로 다 찍어가지고 발로 꽉꽉 밟아서 이걸 그 벽돌을 만들었거든요. 그랬던 그 추억이 있어서 이걸 쉽게 헐지 못하고 있네요. 제가. 어릴 적 부모님이 불러준 바우라는 애칭을 손수 지은 가마에 붙여주었습니다. 흙으로 지었지만 피가 통하는 분신 같습니다. 하루를 꼬박 불을 떼가며 그릇들을 보듬고 있는 가마 곁을 지킵니다. 혼자서 떼는 거죠. 혼자서 지켜보면서 뭐 좀 집어넣어야 될 때 집어넣고 그러면서 이제 앉아 있으면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드나들고 생각은 뭐 계속 먼데 가서 배회하기도 하고 그러죠. 그러는 걸 지켜보는 거예요. 계속 불을 떼는 거예요. 인걸불이 그냥 저렇게 막 여기 넘어가고 그 강물처럼 흘러서 저 위로 지나가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고 그 인걸불 속에 그 불 속을 떠올려 보기도 하고 그러죠. 저 불 속은 얼마나 고요할까. 고요할지 어떨지 모르지만 말이죠. 뭐 그런 생각. 불의 강을 건너며 저도 모르게 초연해집니다. 밤새도록 불을 떼고서 그 다음에 가마가 식었을 때 가마 문을 여는 게 막 겁날 때가 있어요. 처음에는 되게 두려웠죠, 그게. 두렵다가 점차 거기에 이렇게 좀 적응이 돼 가고 있는 거예요. 실패에 적응이 돼 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얼마나 많은 실패를 했을까요, 제가. 그게 일상이 되면 그걸 실패라고 할 이유가 없죠. 다 그것도 하나의 우리의 그 살아가는 과정의 얘기일 뿐이지. 그날 저녁 바울을 아끼는 이들이 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을이 가는 거를 아쉬워하면서 저희 제자들이 선생님이 좋아하는 이렇게 몇 분을 초대를 하고 우리 앞에서 또 사실은 우리 선생님이 제일 이 마을에서 존경하고 좋아하는 옆집 아저씨를 초청을 해서 천문남 선생님이십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행복해요. 행복합니다. 노래나 좀 많이 해주시고 그러겠습니다. 김예원 내 작은 조각배 띄워볼란다 바람아쳐라. 손끝에 걸린 가을이 아쉬워 서로에게 위로를 전합니다. 내 작은 조각배 띄워볼란다. 따스한 숨결을 나눌 수 있는 벗이 있고 한바탕 굿판처럼 신명을 불태울 수 있는 일이 있으니 이만하면 후회가 남지 않는 인생입니다.
다람쥐는 도토리를 먹고 굴참나무 잎을 뒹굴거리고 늦게 핀 구절초는 하얗게 흔들리고 억새는 솜털같이 반짝이고 바스락바스락 말라가는 이파리들 가을은 저 홀로 깊어지고 우리는 깊을 대로 깊어진 숲으로 들어간다. 우리 자신도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 시작과 종결이 다 그냥 흙이라서 너무도 그냥 큰 의미 그 자체인 거죠. 우주 자연이 저에게는 그냥 흙으로 상징화되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져요. 저도 흙인데 그 흙이 또 흙을 다루고 있는 그런 모습이네요. 흙은 그에게 얽매이지 말고 자유로워지라고 말없이 이끌어 주었습니다. 마음에선 여전히 하고 싶은 일이 푸르게 출렁입니다. 참 좋아요. 이런 작업을 제가 평생 하면서 즐겁게 살 수 있게 된 것이 좋습니다. 물론 여기는 고통도 따르지만은 뭐 그거야 당연하잖아요. 이게 쉬워 보세요. 재미있겠나? 쉬운 건 재미가 없습니다. 쉬우면 어려운 걸 하면서 하나씩 이거 이런 것도 되네 하면서 그럴 때 그 기쁨이 오는 거죠. 그는 고단한 삶 속에서도 자유를 찾아가는 즐거움을 잃지 않을 거랍니다. KBS 한국방송 사랑해.